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전국에서 달걀 생산량 5위인 전남 지역의 99개 농장에서 달걀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달걀은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나주안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무려 기준치의 21배가 넘는 달걀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요, 이 농장이 친환경 축산 인증을 받은 곳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고 씁쓸하기만 한데요. 앞으로는 이를 계기로 먹거리에 대한 기준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먹는 먹거리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이 좀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명물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순천의 명물로 잘 알려져 있는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갯벌에서 육지로 올라온 오늘의 주인공, 정체 밝히러 지금 가보시죠. 여러분, 순천의 명물 중에 하나가 바로 짱뚱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짱뚱어는 여름 보양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짱뚱어가 갯벌이 아닌 공방에 있다고 합니다. 공방과 짱뚱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제가 오늘 바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도예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새 생명. 작품이자 악기자 공예품인 오늘의 주인공. 과연 그 정체는? 바로 엄마. 오, 소리가. 신통방통 소리나는 짱뚱어. 순천의 명물 짱뚱어 오카리나를 소개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면요, 짱뚱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실내에 무슨 짱뚱어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무슨 짱뚱어를 잡아다가 수족관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육지에서 키웁니다. 짱뚱어를 육지에서 키워요? 예. 요즘 날이 더워서 짱뚱어 시원하게 하려고 육지에서 키우나? 무슨 소리죠, 그게?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가. 짱뚱어 유리 인형인가요, 이거? 예, 짱뚱으로 만든 짱뚱어 오카리나라는 도자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짱뚱어로 오카리나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순천에가 짱뚱어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막 순천에 보면 짱뚱어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참 재밌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좀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모형을 만들었고, 그 모형에다가 소리를 나게끔 해서 기능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서 웃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크기도 각각 조금씩 다르고 생김새도 뭐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하거든요. 예. 이 기능이 다 다른가요? 소리 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오. 이렇게 이제 호신용 피리. 이거 호신용 필이에요? 예, 여기 끈을 달아서 필요합니다. 네, 제가 요즘 피리고요. 호신용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뭐 호신 잘하지만.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악기를 만드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원래 도자기 만들었고, 원래 대학교 때는 산업디자인과를 나왔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도자기하고 디자인이 접목되다 보니까 남들이 하지 않은 이런 형태들이 나오게 된 거죠. 어머나, 대통령상도. 이 대통령상 누가 받으신 거예요? 그냥 갖다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받은 겁니다. 본인이 받으신 거예요? 예. 도대체 뭘로 대통령상을 받으신 거예요? 이놈들이 나한테 대통령상을 안겨준 아이들이죠. 지난 2012년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54개의 관광기념품 중 순천의 이름을 걸고 당당히 대상에 오른 짱뚱어 오카리나. 순천의 명물 짱뚱어를 비롯해 보거, 가자미 등 개성파 물고기들을 친환경 소재인 흙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기존 도자기하고 좀 틀리게 도자기의 디자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틀리게. 여기가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더 감각 있게 도자기 오카리나를 통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꾸려가고 있는 장성주 작가. 예, 이렇게 그래서 따듬어 가지고 저희들 하루로 이제 재거든요. 그러면 흙물이 이제 이렇게 굳어요. 기본 형태입니다. 이제 이 상태가 기본 형태고,
이 기본 형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소리를 내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세무랑 디테일함을 이제 여기서 주어주는 거죠. 생명을 부어 넣어주는 거죠. 갯벌이 아닌 공방 안에서 이런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꾹꾹 눌러주세요. 수십 수백 개의 거듭되는 실패와 도전, 그런 뚝심이 있었기에 그러면 가능한 나머지 일이었죠. 팽팽하게 만드시면 돼요. 손으로 해서 팽팽하게 만드시면 눌러주시면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도예계의 새바람. 그 바람 속에는 도자기를 누구나 쉽게 접하도록 하는 대중화에 대한 욕심도 담았습니다. 즉 관광 상품인 거거든요. 작품은 말 그대로 작품에 대한 그 값어치가 높게 책정되지만 이거는 관광 상품이거든요. 관광 상품이 비싸면 누가 그렇구나. 이게 가져가겠습니까? 저희 눈에는 대단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이 짱뚱어의 특징이 누구나 이 틀을 이용하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짱뚱어 소리 나 재밌어 이렇게 웃자고 만들었던 거지 뭐 불자고 만든 건 아닌데 사람들이 보면은 웃자고 만든 걸 죽으려고 불자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구멍을 뚫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얼굴이 지금 눈하고 코가 없는 것 그렇죠. 가장 중요한 눈, 코가 빠졌죠. 이 모든 그 조형물은 생명은 눈입니다. 눈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뻐지고 안 이뻐지거든요. 눈동자가 이제 짱뚱어 오카리나를 만나면 하하하하 유쾌하게 웃어주세요. 코. 예, 코. 코를 한번 뚫어 보실래요? 2개. 이거 잘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눈도 짱눈이고 콧구멍도 크고 누나가 널 잘못 만들어 놨구나. 어떻게 이래서 부모님을 잘 만나야지 미녀 미남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그런 걸까요? 건조 과정을 거치고 1차 속성을 하고 그 다음에 꺼내서 다시 유약을 2-3번 입혀서 2차 수성을 하면 네. 아까 우리가 밖에서 봤던 그런 짱뚱어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틀에 찍어내는 상품이지만 결국 완성도를 높이는 건 사람의 손길.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줘야 모양도 소리도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집어서 재벌을 하면 되겠습니다. 초벌은 850도 정도 되고요. 재벌은 1250도 정도 되고요. 짱뚱어야, 이제 너하고 이별할 시간이야. 850도의 뜨거운 불길을 너 견디고 멋진 오카리나로 완성하기 바래. 얼굴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하고. 네, 안녕. 원래 짱뚱어는 못생긴 게 매력이래. 그래서 내가 일부러 더 못생기게 만든 거야. 아니, 여기 물범을 왜 이렇게 많이 키우세요? 예, 이 물범은 지금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와, 주문. 예, 그걸 제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오. 요거는 지금 초벌을 다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유약을 2번 입힌 다음에, 유약을 2번 입히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 점박이 물범인데 이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찍기가 어려우시죠? 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게 막 찍어야 됩니다. 막 거침없이 찍어주셔야지 자연스럽습니다. 이 정도면은 잘한 것 같지 않나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 유약을 한 번 더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총 유약 입히는 게 4-5번 정도의 그 과정이 되는 거죠. 하나의 상품이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일주일. 드리는 정성만큼은 상품이 아닌 작품. 이 정도면 순천의 명품이라 할 만하겠죠? 순천만 짱뚱어가 공방에 떴습니다. 도자기 오카리나로 재탄생한 짱뚱어의 놀라운 변신. 이제 순천만 짱뚱어의 아름다운 소리에 취해보세요. 네, 순천의 명물 짱뚱어 오카리나 만나봤는데요. 소리가 은은한 게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오카리나로 사용하지 않아도요. 집에 그냥 두기만 해도 근사한 장식품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연주해 주신 분들이 나왔는데요. 이분들은 바로 오카리나 전문 봉사 단원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짱뚱어 오카리나가 기존 오카리나와 운지법이 달라서 다소 어렵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더 의미 있고 특색이 있다고 하네요. 이 촬영에 함께
함께해 주신 이 순천 하늘울림 오카리나 앙상블 팀에게 감사하단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 멋진 짱뚱어 오카리나로 은은한 소리 계속 연주해 주시면서 우리 순천을 더욱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으로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주신 이 장성주 작가님, 이 짱뚱어 오카리나를 비롯해서 이 바다 친구들을 통해서 순천을 더욱더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도예의 세계를 대중화시키려는 그 노력을 또 계속해 주시면서 저희 전국시대와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해바다의 명물을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맛이면 맛, 영양이면 영양, 이 두 가지 모두 다 빼놓을 수 없는 이 갯벌의 최강자인데요. 바로 망둥어와 낙지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망둥어 요리와 낙지 요리가 동시에 나온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그 어려운 선택 지금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맛의 고장, 무안으로 가보시죠. 황토골 무안이 길러낸 싱싱한 것들 죄다 모여든다는 이곳 무안전통시장. 이곳에 향주양 리포터가 떴다? 웬일이네 그려? 아, 요즘 이 몸보신 하는데 이거만한 게 없다 싶은 거 뭐가 없을까? 아, 뭐가 있을까? 야, 입맛 돋구는 데는 운전이가 최고예요. 요새 계절 음식이라 최고예요, 최고. 뭔 소리야? 무안에 오면 무안 뻘락지를 먹어야지. 만나는 뻘락지. 추억 돋는 별미 중의 별미 망두고대 보양식의 대표주자 무안 갯벌낙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빅매치가 지금 시작합니다. 특명 무안의 건강한 맛을 찾아라. 첫 번째 여정은 물 좋기로 소문난 무안 운남면 도원마을. 이 무안에 오면 맛있는 거, 보양식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도대체 어딜 가야 있는 거예요? 있지가 않네, 있지가 않아. 다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운전 잡아가 운전이. 왔다 제대로 찾아왔구마이. 전라도 방언으로 운절이라 불리는 망두거. 이 녀석들 찾기 위해 도착한 곳은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갯벌 근처. 이제 남은 건 망두고를 유인할 미끼 장전. 둘, 셋. 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아니 근데 어째 폼이 엉성하게 오늘 망두고 먹을 수 있겠죠잉? 옛날에는 이 튼튼한 낚싯대가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그땐 뭘로 잡고? 그래서 대나무로 잡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요. 오. 예, 대나무로요. 잡는 방식은 달라져도 그 맛만큼은 변함없다? 아주 뻘도 좋고 해가지고 운전이가 옛날부터 아주 유명했었어요. 저 왔어. 드디어 그 모습 드러내는 망두거. 예,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진짜 피부 나오셨어. 대박. 이 운절이는 그 열무김치, 신김치 약간 이건 너무 싸고 먹으면 기가 막히죠. 아주. 여기에 뒤질세라 열심히 풀고 댕기고. 망두고는 워낙에 식탐이 많아 미끼를 던졌다 하면 다 물어대는 통에 두세 마리는 기본. 이러니 먹을 거 귀하던 시절 망두고만큼 좋은 것도 없었다나 뭐라나. 이게 또 매운탕에 넣으면 기가 막혀요 이것이. 고추 얼큰한 썰어 넣어갖고 해놓으면 군침도. 예, 기가 막혀하죠. 시다 갖고 와서 맛있게 갖고. 왔다 기가 막힌다는 그 맛 궁금하다 궁금해. 이렇게나 열심히 잡았는데 그 맛 안 보면 섭하겠죠? 새물이라 부를 정도로 물이 좋고 풍부하다는 도원마을. 산세를 닮아서인지 마을 사람들 인심도 좋아 늘 가족처럼 지낸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가 제일이랍니다. 바로 잡아온 망두구를 깨끗이 씻어 손질하는데요. 크기는 작지만 비린내가 적어 그 어떤 요리를 해먹어도 별미랍니다. 어머니 지금 요거는 어떤 음식 하시는 거예요? 매운탕. 매운탕. 우리 이장님이 그렇게 입 아프게 자랑한 망두거 매운탕. 갓 잡아와 신선한 재료에 50년 내공 어머니 손길까지 더해지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 국물 자작하게 끓여주면 시원한 맛이 캬. 요 회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망두거 회는 냉동실에서 살짝 얼려주는 게 포인트. 회가 제일 맛있지. 그런데 들깻잎에 싸먹어도 맛있어요. 망두거로 즐기는 또 다른 별미 망두거 구이. 양념장을 망두거에 올려준 후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주면 어우 맛나겠다. 망두거를 즐기는 가장 대표적인 요리 망두거 초무침.
빨래를 빨듯이 막걸리 식초로 조물조물 꼬들꼬들하게 맛 업그레이드 시킨 망두고를 맛깔나게 묻혀주면 음에 이 비주얼을 어찌했을까이. 새콤달콤한 무한의 옛맛 망두고 초무침 어때요? 어때? 간이 맞아? 너무 맛있어.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옛날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풍성히 내어준 무한의 청정한 자연 덕에 상다리가 후들후들 풀어질 정도로 항상 거하게 차려졌습니다. 탕이 진짜 맛있네요, 이자님. 국물이 깔끔한 게 맛있는데, 아니 이자님 먹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도대체 왜 별미예요? 하필 요 망둥어가. 일단 우리 무한군 이쪽 해가지고 뻘이 좋잖아, 뻘. 뻘이가 계류만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게르마늄? 망두가 많이 있어요. 살이 훨씬 더 시원하고. 맛이면 맛, 영양이면 영양, 그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아니, 이 정도면 그 어떤 요리하고도 비교 불가 아닌가요? 낙지 흙 같은 거. 그래도 무한하면 원재료가 최고지. 덥다 더워. 아니 뜨거운 날씨 때문에 입맛도 없고 기력도 딸리고 뭔가 몸보신할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없을까? 무한하면은 낙지가 제일이지. 힘 불끈. 그래, 무한까지 왔는데 옛맛 하나만 보고 가면 섭하겠죠? 청정 무한이 길러낸 무한의 또 다른 별미, 무한 펄낙지 되시겠습니다. 낙지 최대 주산지 무안에서는 주로 주낙을 이용하는데요. 긴 낚싯줄에 칠개 등의 미끼를 달아 낙지를 잡는 방법. 특히나 다른 지역에 비해 다리가 가늘고 길어 세발낙지라고도 불립니다. 이미 알만한 사람 다 안다는 무안 갯벌낙지의 명성. 사장님 근데 이 낙지가 무안에 왜 이렇게 유명해요? 아니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킨다는 무한 뻘낙지 아니여. 바다도 좋고 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좋지. 다 좋은 데서 나니까 유명한구나. 그러지. 본격 무한 펄낙지 매력 탐방 시작합니다. 특별한 조리 없이 산낙지를 탕탕탕. 좀 더 부드러운 맛을 원한다면 잘게 다져 노른자 하나 톡 올리면 낙지랑고 완성. 뜯는 맛 일품인 호롱구이는 살짝 익힌 뒤 매콤달콤한 양념 소스를 발라 한 번 더 익혀줍니다. 그런데 무한 펄낙지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뭔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안 낙지 찾는 이유 왜 이렇게 맛있는 거죠? 특히 일단은 무한 낙지는 부드럽고 맛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식감이 부드러워요. 무더위에 집 나간 입맛 되돌아오게 만든다는 낙지 초무침. 특히 낙지를 살짝만 데쳐서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라면 포인트. 한 그릇만 먹어도 힘 불끈 난다는 연포탕. 캬, 이 한 그릇이면 올여름도 문제 없겠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식의 순간. 낙지탕탕이와 노른자를 잘 비벼 한 입 가득 넣는 순간 입안에서 퍼지는 황홀함. 캬, 녹는다 녹아. 할머니나 할아버지분들 치아가 안 좋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많이 드십니다. 오,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 또 하나 술 드신 분들. 술 드신 분들 아침에 이렇게 해서 드시면 속이 부드럽고 굉장히 좋아요. 든든해요. 왔다, 낙지 좀 먹을 줄 아는구만. 호롱구이는 역시 뜯어야 제맛이죠. 한번 잡으면 멈출 수 없다. 자꾸 당기는 이 맛. 안에가 그 낙지만의 약간 특유한 그 오돌토돌한 맛과 뭔가 그 깨끗한 맛 어우러져가지고 맛있습니다. 점입가경. 뜨끈한 밥과 새콤달콤한 낙지 초무침의 환상적인 만남. 오늘 치명적인 매력 제대로 발산하는 무한 갯벌 낙지. 이 낙지 요리 중에 그러면 사장님이 추천하는 메뉴 하나만 딱 듣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추천 못해요. 왜요? 다 맛있어서요. 5가지 중에 베스트가요? 5개 다? 오늘 망둥어도 먹고 왔다며요. 네. 그러면 망둥어하고 낙지하고 누가 더 맛있어요? 정말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그런 맛이었어요. 그래요? 너무 맛있고 건강해지는 느낌 완전 잘 느끼고 갑니다. 네, 제가 오늘 무안에 대표한다는 맛들을 쫙 한번 둘러봤는데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무안의 대표 맛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건강 그 자체라는 거.
여러분들도 무안에 오셔서 입맛도 살리고 또 건강까지 챙겨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무안의 청정바다가 길러내고 갯벌이 품어낸 보석 중의 보석.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구수하게. 무더운 여름 지친 입맛도 잡고 몸에 활력도 불어넣는 건강한 맛 보고 싶다면 지금 무안으로 오세요. 아우,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습니다. 배가 고파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망둥어 요리와 낙지 요리 선택하셨나요? 사실 저는 이 망둥어는 맛본 적이 없는데요. 이 망둥어가 무안의 토속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맛을 안 봐도 그 맛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이 구이에 회, 매운탕까지 정말 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망둥어 맛본 적 없어도 그 맛 충분히 알 것 같다. 참 매력적인 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낙지는 두말할 것도 없죠.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킨다는 이 낙지. 특히 이 낙지 탕탕이는요. 노른자를 섞어서 이렇게 함께 먹으면 이 특유의 낙지 탱글탱글한 맛도 느껴지면서 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정말 일품이고요.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낙지를 돌돌만 낙지 호롱구이까지 함께하면 아, 제대로 된 몸보신했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습니다. 낙지와 망둥어, 저는 선택하는 거 포기하고요. 살찌는 걸 택하겠습니다. 둘 다 꼭 맛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무안에 가신다면요. 망둥어와 낙지 요리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새벽 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열대야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많은 흐린 날씨 이어가겠는데요. 덕분에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더라도 한여름 가마솥 더위는 느끼기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좋은 음식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씨는 내일까지 쭉 이어지다가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강 상식을 찾아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여름만 되면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우, 정말 태양을 피하고 싶은데요. 자외선에 노출되면요. 기미 주근깨 생기죠. 피부 노화 진행되죠. 각종 피부 질환까지 생기는데요. 피부에만 적신호가 켜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눈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는데요. 여름 유행성 눈병부터 눈이 뻑뻑해지는 안구 건조증까지 여름철 눈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 건강 관리 지금 대전에서 알려드립니다. 뜨겁고 강렬한 여름 햇볕.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선글라스에 양산까지 장착해보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따로 관리하는 거 없고 그냥 뻑뻑하면 눈물약 넣는 것 같아요. 자외선 때문에 선글라스 착용을 하려고 하고요. 선풍기는 되도록 얼굴 쪽으로 안 쐬려고 하고. 자외선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눈,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름철에도 촉촉한 눈 사수하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바다로 수영장으로 물놀이를 떠났다가 마무리는 이곳에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름이면 휴양지만큼 붐비는 안과입니다. 여름철 되면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병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아무래도 여름철에 눈병이 좀 많이 걸리죠. 네, 이제 아무래도 휴가철에 사람이 많은 곳에 이제 여행도 가시게 되고 물놀이를 하게 되니까 그 서로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성 질환, 뭐 유행성 결막염이랄지 아니면 출혈성 결막염이랄지 하는 이런 바이러스 종류의 눈병들이 많이 생겨서 병원에 오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올라가서 바이러스와 세균 등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인데요. 바닷가나 워터파크 등 물이 있는 곳에선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여름을 기준으로 바이러스 결막염 환자는 6월에서 8월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눈병이라고 알고 있는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눈이 많이 충혈되고 뭐 눈곱도 끼고 눈꺼풀이 붓기도 하고 뭐 그런 일종의 증상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출혈성 결막염, 또 아폴로 눈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증상이 조금 더 경하고요. 둘 다
감기에 특효약이 없는 것처럼 이 약에도 뭐 그걸 꼭 낫게 하는 특효약이 있진 않고. 유행성 눈병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외출 후엔 비누를 사용해서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건이나 베개, 화장품 등 눈 분비물에 오염이 될 수 있는 물건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세척할 땐 전문의와 상담 후 안약이나 인공 눈물을 사용합니다. 유행성 눈병 말고도 여름만 되면 건조하고 뻑뻑한 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해마다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기름 나오는 구멍들이에요. 하얀 부분이요? 네. 화장을 많이 하시거나 체질적으로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럼 막혀요. 이렇게 기능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죠. 지금 막혀 있는 건가요? 막혀 있어요. 네, 저것도 따뜻하게 해서 눈 감고 대고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해주신 거를 생활하시면 이게 좀 뚫리죠. 나도 안구 건조증이 아닐까? 이 중 3개 이상의 증상을 겪고 있다면 안구 건조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심하면 염증이 나거나 시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냉방기기를 가까이 하시게 되는데 에어컨 자체도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바람이 눈 쪽으로 가게 되면 더 바람이 불면 더 빨리 마르게 되는 증발을 빨리 더 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런 증상이 더 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죠. 모니터의 높이는 자기의 눈 높이보다 좀 낮게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사람이 치켜떠서 위쪽으로 보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눈이 더 열리는, 노출이 더 많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노출이 많아지면 증발이 많이 되고 더 불편할 수도 있겠죠. 하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감각기관 눈. 한 번 이상이 생기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 건강, 적신호가 켜지기 전에 잘 지켜줘야 합니다. 50대 중년이 넘으시면 노안 오실 때부터는 1년에 2번은 그냥 안과 의사 만난다 생각하고 오시면 되고요. 젊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충혈이 있다거나 이물감이 있다거나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 어떤 증상보다도 시력의 변화가 있다. 보는 거가 뭔가 달라진 것 같다. 그럼 바로 오셔서 안과 의사한테 확인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건강한 눈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눈 건강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다고요? 네, 토마토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토마토에는 지용성이고 또 열을 가해야 사실 우리가 그 라이코펜이라는 그 성분이 생체 이용률이 거의 2.5배 정도 높아져요. 혈중 농도가. 이 토마토를 따뜻한 보양식으로 만들어서 먹을 방법이 있거든요. 뜨겁게요? 네. 아침 식사로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토마토 보양식 레시피입니다. 먼저 토마토 꼭지를 제거하고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냅니다. 손질한 토마토는 찜기에 넣어서 15분간 찌고요. 잘 익은 토마토는 껍질을 벗긴 후 그릇에 담아둡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오일과 견과류만 얹어주면 토마토 보양숙 완성입니다. 눈을 보호하는 비타민 A와 항산화 물질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 따뜻하게 즐겨보세요. 한여름에 따뜻한 보양식으로 이렇게 드시면 너무 끝인가요? 네, 간단한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떠 먹으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떠서 드시면 돼요. 두 번째 식재료 케일은 비타민 A가 양배추의 100배, 눈의 영양소로 알려진 루테인은 시금치의 3배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케일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좀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대로 드셔도 좋기는 하지만 케일에도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케일을 살짝 스팀을 주어서 익혀서 그거를 스무디로 만들 건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름철 시원한 음료로 즐기기도 좋고 건강도 챙기는 케일 스무디입니다. 먼저 케일을 살짝 쪄서 잘게 다져줍니다. 사과와 바나나도 한입 크기로 적당히 썰고요. 믹서기에 케일, 사과, 바나나를 차례로 넣고 물과 함께 갈아줍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한 초록빛의 케일 스무디가 완성됐는데요. 눈에 좋은 영양이 이 한 컵에 다 들어있으니 눈의 채소라 불릴만 합니다. 따뜻하게 속을 데워줄 토마토 보양숙과
깔끔하고 시원한 K 스무디. 생채소를 먹기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간식으로 즐기기 좋겠죠? 어떻게 오늘 전 취향 저격 향이 정말 좋아요. 그동안 주스나 샐러드로만 먹었던 토마토. 따뜻한 보양식으로 제격입니다. 몸에도 좋지만 조리법도 굉장히 간단해서 이거는 꼭 해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우리가 눈 건강에 좋은 재료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먹는 조리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익혀서 먹을 때도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고 사실 생으로 드셔도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살려서 우리가 조리해서 드시게 되면 눈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모든 신체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도 좋지만 내 몸에 맞는 좋은 것을 잘 선택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여름을 뜨겁고 신나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햇볕에 노출되고 스마트폰에 지쳐가는 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과 음식으로 우리의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네, 눈 건강관리법 생각보다 간단하니까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눈 건강 한번 관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커피하면 낭만과 여유가 떠오르는데요. 그 낭만과 여유 넘치는 여행 지금 한번 가볼까요? 강릉으로 가보시죠. 강릉하면 역시 뭐니 해도 커피죠. 그래서 강릉에는 카페도 많고 바리스타도 많고 또 저 같은 커피 마니아도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커피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그만큼 우리의 삶과 커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께 커피를 테마로 한 아주 특별한 체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이 잘 어울리는 남자, 저와 함께 커피 여행 떠날 준비 되셨나요? 향기 가득한 여행을 경험해 보시죠. 강릉시 명주동 일명 문화골목인데요. 커피 향이 진하게 퍼져나옵니다. 강릉시 문화재단에서 커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보통 카페에 가면 이 바리스타 분들이 커피를 만들어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조금은 다릅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커피를 만들어서 또 그걸 맛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가 볼까요? 흔히 볼 수 있는 드립 커피가 아닙니다. 실험 도구 같은 낯선 물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이런 도구를 통해 커피를 추출하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곳의 매력이죠. 선생님, 그러면 뭐부터 배워보면 되나요? 오늘은 핸드드립 말고 추출기구로 사이폰이라는 추출기구로 커피를 내려볼 건데요. 네? 잠깐만요. 네. 사이폰이요? 네. 사이판이 아니고 사이폰? 네, 사이폰. 사이폰이 뭔가요? 사이폰이라는 추출기구는 진공 증기압 방식으로 내리는 추출기구예요. 그래서 다른 핸드드립이랑은 틀리게 위로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도 재미있는 추출기구라서 인기가 좀 많아요. 먼저 원두를 갈아줍니다. 그리고 플라스크에 뜨거운 물을 3분의 2 정도 붓는데요. 필터를 통해 삼투압 작용으로 커피가 스며들게 하는 원리죠. 그 안에 커피 원두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이제 뽀글뽀글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쯤이면 이제 하부에는 물, 상부에는 원두를 넣고 알콜 램프를 가열하면 상부가 진공 상태가 되면서 기압이 올라가 물이 진공관을 통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연스레 커피와 물이 섞이게 되겠죠? 커피와 물이 만났다 싶으면 이제 알콜 램프를 제거하는데요. 하부 온도가 식으면서 커피 추출 완성! 이렇게 되면은 사이폰 추출이 끝났고요. 끝난 거예요? 원리만 알면 간단하죠? 그대로 바로 따라서 드시면 되고요. 과연 사이폰 커피 맛은 어떨까요?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도 이게 지금 뜨거운 커피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맛있어서 자꾸 마시게 돼요. 사이폰 커피에 반한 것 같은데요. 맛있네요, 진짜. 그러면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내린 커피 맛과 이 커피 맛에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이제 준비하면 될까요? 김규환 리포터가 직접 커피를 내리는데요.
배운 대로 잘 따라하네요. 이곳에 오면요, 사이폰 커피뿐만 아니라 더치커피를 만드는 이와키 워터드립, 일반 필터가 아닌 전용 필터로 커피의 나쁜 맛을 잡아준다는 케맥스 등 다양한 커피 추출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출이라 된 거죠? 처음으로 만든 커피, 제대로 맛을 냈을까요? 이게 여러분, 제가 오늘 어쨌든 처음 진짜 커피를 사실상 처음 내려본 건데 진짜 장점이라면 뭐가 있냐면 일단 너무 쉬워요. 만들기 너무 쉽고 그 만드는 과정이 재밌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기가 직접 만든 커피를 마셔볼 수까지, 그러니까 마셔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가장 큰 또 장점이 아닐까. 어디 그뿐인가요? 커피 한 잔, 분위기 좋은 벤치, 좋은 어울림의 공간은 커피로 완성됩니다. 방금 전에 사이폰 커피로 제가 직접 커피를 내려서 또 그걸 맛까지 봤는데요. 이번에 제가 찾아온 곳은 컵박물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커피를 테마로 한 뭔가 특별하고 아주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과연 뭘까요? 강릉시 사천면의 컵박물관. 아름다움을 넘어 진귀하고 독특한 컵들의 집입니다. 그 중에서도 뭔가 예사롭지 않은 듯, 왠지 오랜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채우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잔이 눈에 띄네요. 이 고려 청자로 커피를 마셔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몇 사람 될까요? 아주 얼마 안 되겠죠. 그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 있는 컵은 저건 세계에서 2벌밖에 없는 빅토리아 여왕, 지금부터 120년 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께서 사용하시던 컵입니다. 올 핸드 페인팅으로 되어 있어요. 또 여기 보이는 컵은 18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일본의 아리타야키 중에서 사츠마야키라는 게 있어요. 그 사츠마야키에서 만든 컵인데 영국에 보면은 왜 영국 국교인 성공회가 있죠. 그렇죠. 성공회 쪽으로 수출을 됐던 거예요. 이런 진귀한 앤틱컵을 눈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담아 한 모금 넘긴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김기환 리포터 천년된 잔으로 마시려니 긴장한 것 같네요. 예, 고려 청자지요. 아마 특별한 맛과 또 특별한 감흥을 받게 될 겁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과연 맛이 다를까요? 이 쓴커피만 마시다가 이렇게 멋있고 그 풍미가 느껴지는 그 여왕님의 그런 컵에다 마신다 생각하니까 좀 아니 이게 또 그리고 오늘 의상이랑 그 잔이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마셨을 그 잔, 그리고 18세기로부터 건너온 잔, 어떤가요? 맛이 글쎄요, 잔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 보이듯이 일본 왕실에서도 드셨던 잔이라 그런지 향기가 커피 향이 좀 독특하다고 느껴진다고 할까요? 수백 마디 말보다 커피 한 잔에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남들은 미처 모를 깊은 인생이 녹아있는 이 잔 속에 담긴 커피는 말이죠. 커피가 그림으로 변신할 시간, 바로 커피화를 그리는 체험인데요. 커피와 함께 떠나는 낭만 스케치. 물감 대신 커피가 캔버스에 내려앉았습니다. 화려한 색깔은 없어도 마치 먹의 농담처럼 깊이가 전해지네요. 커피화를 좀 이렇게 특별하게 그리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글쎄 뭐 커피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향은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그리면서 혹시 머리가 맑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관장님 제가 좀 전에 몇 분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또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좀 도전해보면 안 될까요? 예, 한번 커피화 체험이죠. 그렇죠, 처음이죠. 예, 지금부터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보실래요? 관장님이 좀 알려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초보도 쉽게 자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커피와 체험. 자신을 쏙 빼닮은 눈사람 올라프를 만들었네요. 제가 오늘 커피화를 처음 도전해 봤는데 커피를 단순히 마시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색다른 경험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좋은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피디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건가요? 강릉의 한 커피 공장에 들렀네요. 강릉에 와서 커피 한 잔만 훌쩍 마시고 돌아선다면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요? 연한 빛깔 생두에서 단맛, 쓴맛, 신맛, 감칠맛까지 다양한 맛의 원두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숨어 있습니다. 야, 오늘 커피 정말 맛있네요. 오늘 저와 함께한 커피 체험 어떠셨나요? 강릉에 오시면 더 재밌고 다양한 체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러 강릉으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 잠깐의 휴식, 잠깐의 무지개. 짧은 찰나라 더욱 설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도 그렇겠죠? 행복 한 모금, 커피 한 모금. 커피가 생각나네요. 네, 왜 강릉이 커피의 도시인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유와 낭만 그리고 커피의 향기에 푹 빠지고 싶다 하시다면요. 강릉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몸에 좋기로 잘 알려진 여주 알고 계시죠? 이 여주가요, 지금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돌토돌 도깨비 방망이를 닮은 박과 식물 여주. 이 여주가 오늘 어머니와 아들을 이어준다고 하는데요. 여주가 가져다줄 초록빛 희망 이야기,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름 햇살을 받아 짙게 우거진 여주 넝쿨란, 농부의 손이 바빠지는 수확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네요. 네네. 네. 다름이 아니고 네. 오늘 누군가에게 특별한 한 끼를 만들어서 대접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제가 이 여주 농사를 지은 지가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배한 여주로 어머니께 식사를 함께 해드리면 좋지 않나 생각돼서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두 아들을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만들고 싶다는 정훈 씨. 오늘 요리에 꼭 필요한 재료는 그가 생산한 여주인데요. 울퉁불퉁한 이 초록빛 식물이 정훈 씨의 인생을 바꿔놓았기 때문이죠. 네, 이 어떤 계기로 이 여주 재배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때 당시 이제 지인분께서 한국에서도 이런 작물을 재배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저는 제가 하는 것보다도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추천을 해드리려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좀 반대를 하셨고,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대표님이 하는 거는 반대 따로 안 하시고요? 좀 싫어하셨어요. 네, 이제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그래도 이제 좀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농사 짓는 아들이 못내 걱정스러운 어머니에게 꼭 맛보여드리고픈 여주 한상. 평소에는 무뚝뚝한 장남이지만 오늘만큼은 여주 요리사가 되어 어머니를 감동시킬 준비가 되었다고요. 여주로 요리를 해드리면 어머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글쎄요, 제가 어머니께 요리해드린 적이 없어가지고요. 오늘 뭐 요리하는 건 알고 계세요? 아니, 아직 모르고 계세요. 그냥 이제 여주에 대해서 이렇게 촬영이 있는 거로만 알고 계시고, 네, 제가 요리를 해드리는 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밥 드렸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좀 그런 반응이지 않을까.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왜 그냐 이러면서요. 최근 여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건강 농산물로 인기가 높은데요.
정훈 씨의 인생을 바꾸고 어머니의 마음을 변화시킬 여주. 과연 어떤 요리로 재탄생할까요? 형님 요리할 줄 아세요? 아니요. 저도 전혀 못하거든요. 저는 설거지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엄청나신 분이네. 이럴 줄 알고 제가 특별히 요리 전문가 선생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자, 선생님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주를 이용한 두루치기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주는 이렇게 봤을 때는 오이처럼 생겼는데 얘는 쓴맛이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쓴맛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먼저 얘를 이제 손질을 한 다음에 쓴맛 제거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형님이 이거 한번 잘라보시고 한번 손질해 볼까요? 이 정도 칼질은 가능하시죠? 이런 걸 뭐 거뜬합니다. 네, 거뜬합니다. 잘 안 되네요. 거뜬한 거 아닌 거 같아요. 네네네네. 쓴 오이라 불릴 만큼 쓴맛이 강한 여주. 이 맛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요. 얘는 지금 곧바로 요리하면은 맛이 쓴맛이 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2시간 전에 소금물에 담갔다가 야. 냉장고에서 꺼내 여주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썰어 볼 건데 칼질은 해보셨어요? 네. 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안 잘 해요. 써주세요. 아, 좀 잘 써는 건가요? 네,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전가의 칭찬에 탄력을 받은 정훈 씨. 본격적인 요리에 들어가기 전 재료 준비를 꼼꼼히 해두는데요. 이번에 어머님께 해드리면 우리 형수님은 본인한테 해준 적 없다고 막 섭섭해하거나 좀 삐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에 잘 배워서 와이프한테도 한번 해주면 되죠. 오, 센스쟁이, 센스쟁이. 돼지고기와 찰떡궁합이라는 여주. 매콤한 여주 두루치기가 완성됐습니다. 네, 다음 요리는 뭐죠? 네, 여주를 이용한 여주 참푸르라고 하는 건데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넣고 같이 버무려서 볶아서 먹는 여주 볶음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오키나와의 대표 요리로 알려진 여주 찬푸르. 어머니를 위한 두 번째 여주 요리입니다. 요리 완성이 되면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그 갑상선암 수술 받으신 적이 있어서 네. 좀 몸이 편찮으세요. 좀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네. 그래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드시고 나서 조금 기력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뭐 먹고 충분히 힘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맛있게 드는데. 해야죠 일단은. 재료들을 순서대로 넣고 볶아주면 완성되는 요리 찬푸르. 어머니가 좋아하는 채소도 주인공 여주도 모두 넣어 여주 찬푸르 완성. 형님. 네. 형님에게 어머님이란 어떤 어머님인가요? 죄송한 분이죠 제가. 왜요? 네, 일을 하다 보면 어머니가 계속 도와주시게 돼요 저를. 그러면 어머니 본인 일도 있는데 제 일까지 도와주시면 어머니가 그러면 이제 고되시니까 계속. 어머니 오세요. 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논에 갔다 왔어요. 논에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하면 좀 배고프실 것 같은데 좀 시장하지 않으세요? 예, 시장하죠.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 옆에 있는 큰 아드님이 직접 만든 요리입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이? 네네네네. 지금 못 믿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요리 선생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아니, 지금 아까는 안 그랬는데 입가에 미소가 엄청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 형님은 갈수록 표정이 안 좋아지고 네. 우리 아드님이 좀 쑥스러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어떤 아드님인가요, 평소에? 착한 아들이. 착한 아들이에요. 형님은 늘 조금 어머니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마음을 안 가져도 되는 건가요, 우리 아드님이? 조금 갖고 살아야겠지요. 그래요? 네. 왜요? 농사짓기 하니까 조금은 덜고 싶은데 덜지를 못하고 더 많아지잖아요. 어머니께서 우리 형님이 처음에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조금 반대를 하셨다고 들었었는데 농사를 지려면은 아침 일찍부터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얘가 하는 거는 전부 다 스스로 팔로를 해야 되잖아요. 더 힘든 거야. 힘든 길을 걸어가는 아들이 늘 안타까운 어머니.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생소한 채소 여주가 무뚝뚝한 모자에게 맛있는 추억을 선사합니다. 내가 이거 다 썰고 다 내가 만든 건데 맛이 어때? 맛있어. 끝이야? 수고했어. 요리에서 아드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좋지요. 행복합니다. 그죠? 진짜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행복하다는 엄마. 아, 그래요? 어머니 입에서 행복하다는 얘기를 참 죄송하고 미안해요. 네, 마음이 많아서 말도 중요하지만 좀 행동으로 보여주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 너무 기쁘네. 몸에 기쁜 거. 몸에 기쁜 거. 여름 햇살을 받아 쑥쑥 자라는 여주. 정은 씨의 초록빛 꿈이 주렁주렁 익어갑니다. 네, 여주 덕분에 이제 막 효자가 된 아들 이정훈 씨가요. 앞으로 이 건강한 여주로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의 푸른 꿈, 저희 전국시대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순천 지역의 다양한 문화재를 밤에 즐길 수 있는 축제죠. 달빛 야행 행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순천 문화의 거리, 순천향교, 기독교 역사박물관 그리고 옥천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행사 기간 중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 사이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14개 문화재 관람 프로그램과 문화재 감성 공연, 또 밤에 즐기는 순천 주전부리 등 다채로운 시간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달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순천문화재 달빛 야행에 함께 하셔서 순천 천년의 역사를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여수 민속전시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5세 이상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을 실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대나무 딱총 만들기 체험으로 오전 11시와 오후 2시 2회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전시관으로 전화를 하거나 전시관 카페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